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오늘장 정리하면서 내일을 위한 전략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정하셨어요? 네, 외인 변심했나? 외인 변심했나? 지난주 이 시간에 외국인이 돌아오다 이것을 한마디로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주 만에 돌아왔다 다시 갔나요? 지금 물음표를 좀 달아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주에는 제가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걸로 보고 계속 샀으니까 4월 1일부터 거의 어제 그저께까지 한 3조를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확대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3조 같으면 단기간에 많이 산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오늘까지 합쳐서 거래소는 1조 5천억 정도로 팔아버렸습니다. 어제 1조 4천억, 오늘 1,400억 거래소 팔았는데요. 그래서 이 단순 변심이 아니라 당분간 어떤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어떤 전략을 다시 수정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1월부터 한 30조 이상을 팔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4월부터 20일 동안 거의 3조를 샀으니까 기대가 아주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심하지 않나? 왜 그렇게 많이 팔았을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많이 팔 이유 있을까? 거기 SK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많이 팔았으니까 이게 경기 회복이 진짜 지연이 돼서 오히려 예상보다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반도체, 매물 반도체 미리 많이 팔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경기 회복이 지연되니까 수출 비중 높고 우리나라 비중을 좀 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요즘에 좀 심상찮다. 이 부분을 가장 좀 포인트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그 외국인 매물이 지속하면 실제로 지수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달 들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수가 고점 뚫고 3,500포인트 이렇게 가려면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한 10조는 사줘야 되는데요. 외국인가 10조를 안 사주고 대규모 매물이 나온다면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깰 수도 있고 하락 추세 잠깐이라도 2, 3개월 동안 안 좋을 수도 있고 특히 5월달이 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체크를 외국인 대량 매물이 계속 되는지를 이제 계속 지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읽을 때 전체 지수를 그렇게 해서 봐야 되고요. 전체 지수가 올라온 상태에서 지수를 조정받게 되면 중성주가 지금 아주 좋은 장세인데요. 중성주뿐만 아니라 대형주까지도 한번 밀어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체크하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해드렸고요. 그다음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그래서 이 확산세가 계속되는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백신 관련된 접종이 아주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급격히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 것은 크게 줄지 않는 것은 아직 집단 면역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인도라든지 크게 되면 지속 이렇게 우리도 그렇지만 확산이 좀 지속된다면 전체 경기 지연이 올해도 쉽지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힘든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5월달 장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고성장 산업 핵심 수혜주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핵심 수혜주들이 시세를 못 내면 전체 시장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핵심 수혜주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주도를 해와서 최근 들어서 지수가 고점에서 못 간 1월부터 못 가더라도 별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시세가 어떤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는 박스권이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 지지선을 깨면 아주 이제 시장이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고성장 사는 핵심 수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LG화학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삼성바이오, 삼성 SI 카카오라든지 셀토 이런 쪽은 방향이 확실히
하방으로 나온다면 지수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고성장 수혜주들이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괜찮지만 최근 들어 오늘 또 시장이 센 종목들은 페노션, OCI,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이 오늘 세게 올라왔었거든요. 이것은 1분기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 가격 메리트 때문에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뭐 아직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가격만 보고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만약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실제로 이런 쪽도 빠질 수밖에 없으면 지수는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5월 3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이 그러면 어떤 주식이 과연 이제 대상이 될까? 그럼 과거에서는 셀트론이 많이 대상이 됐었죠. 그래서 셀트론 같으면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추세가 그전부터 하락을 했는데 셀트론 뭐 일종의 바이오에 들어가니까 작년 여름부터 대다수 바이오주들은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다시 단기 반등 상승이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셀트론 그런 측면도 있고 오늘 보시면 하락의 위에 있는 전적인 시가총액 100등주 시젠,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 한미약품이라든지 신풍제약, 유한 이런 쪽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기술적 반등이 끝났다는 거죠. 그럼 또다시 바닥 하락으로 돌아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종목 중에 한 게 기존에 셀트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삼성바이오가 3년 뒤에 영업이 5천억인데 시가총액이 너무 높습니다. 즉 고평가됐다는 거죠. 53조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가 계속 오늘도 좀 하락이 컸는데요. 시가총액 높여서 공매도에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개인들이 많이 진입하고 지금 현재 계속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강력히 팔고 있는데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고평가됐다 생각하고 이제 공매도를 친다면 전체적으로 카카오도 가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 그러면 가야 될 종목은 압축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이나 고성장사는 핵심 수혜주만 가지 않을까. 그러면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차별화 장세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대보다는 우려 부분을 좀 더 체크를 오늘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들에서 좀 신호를 포착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고성장 산업의 핵심 수혜주 아니면 그동안에 잘 유지됐던 종목이 하방을 지지선을 깨버리면 시장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수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있으니까 반도체가 붕괴하고 메모리도 부족하던데 왜 하이닉스가 계속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경기를 가장 빠르게 반영을 합니다. 3개월마다 업황이 변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가 하단을 지지가 안 된다면 경기의 침체는 아니면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미리 주가에 반영되니까. 그래서 강력한 지금 지지선과 이제 13만 원 내외인데요. 이게 지지된지 여부를 계속 다음 주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내일 특히 체크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좀 더 길게 보면 하이닉스는 시세가 단기 시세는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만 초반까지 내려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당분간 못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지수는 크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5월달까지는 지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중성주도 5월달에 좀 빠져나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드렸듯이 외국인이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보고 만약에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강력하게 돌아선다면 바로 반등을 하겠죠.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을 일정 부분 좀 챙겨놔야 될까요? 5월이 좀 임박해진 상황이어서요. 다음 주 절대 전략까지 좀 연결해서 볼 수 있게 전략 세워주세요. 네, 다음 주는 실적 시즌이 대형주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대형주가 실적 시즌이니까 대형주가 실적 잘 나왔다고 따라가지 말고 하반기도 실적 좋은 종목은 이제 계속 만약에 5월에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 시에서 하반기 실적 좋은 종목들을 강력히 매수해주는 전략을 짜야 되고 중소형주를 비중을 축소해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마감된 1월 중순까지 중소형주 올라갈 때 계속해서 비중 축소해서 하반기나 내년에 실적 좋은 종목 대형주로서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갈아타시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였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을 만한 가능성 엿보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변심했는지 여부, 외국인의 스탠스 변화 이 부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리고 전반적인 좀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주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오늘도 풍성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